계좌문 증권통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죠. 최원주 전문가 모시고 오늘장 대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되는 첫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K조선입니다. 암모니아 그리고 LPG 선박 발주가 늘어난다. 그동안에는 LNG선이 우리가 상당히 좀 주목했던 부분인데 암모니아하고 LPG 선박 이쪽은 요즘에 좀 발주 상황이 좀 어떤지 알려주세요. 예. 일단 그동안에 이제 국내 조선업계 효자 상품이었던 LNG선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피크가 다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발주는 이제 그렇다고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본다면은 서서히 이제 LNG선 쪽은 발주는 조금씩 이제 줄어들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암모니아선과 LPG선이 그걸 대체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년서부터 발주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국내 조선업계는 암모니아선을 발주를 했는데 20척을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주력 선종으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LPG선도 앞으로 이제 발주가 증가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LPG는 이제 기존 연료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가 적게 배출되면서 결국에는 친환경 요즘에 최근에 국제 회사 기구가 친환경 쪽에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친환경 의무화로 LPG선 같은 경우에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선사들이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암모니아와 LPG 시장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주들은 역시 대형 조선사들 보시면 되는데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 차트 먼저 보시면은 최근에 완전히 이제 바닥권 탈피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N자형 바닥 좀 나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시장 전체적인 시장은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나왔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마찬가지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차트 보시면 거의 다 이제 어떻게 본다면 거의 다 N자형 아니면은 쌍바닥 아니면은 역헤드앤 숄더 패턴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유상증자 물량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단기 이슈로 좀 그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다시는 박스권 상단 한번 타진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조선주 가운데서는 한화오션이 급락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급락을 해서 이 시간에도 좀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나고 나서도 뚜렷하게 새로운 악재가 있기보다는 유증 물량 추가 상장 앞두고서 수급적인 이슈로 밀렸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한 16% 정도 지난 목요일이었네요. 이렇게 좀 밀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그 이후에 아직은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한화오션은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본업에서 좋아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을 기회로 활용해야 될까요? 기회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차트를 보시면요. 네. 그날 이제 한 15% 정도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양봉은 나왔지만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적었잖아요. 제가 항상 거래량 말씀드리는데, 결국엔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전일자보다 저는 더 많았으면은 빨리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결국엔 적게 나오면서 결국엔 기술적 반등이다. 5일선하고 20일선 오늘 데드크로스 나오고 있고, 데드크로스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날 이제 갭을 크게 메우려면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수주 같은 경우에도 좀 골라서 하고 좀 그럴 것이다. 채산성 위주로 갈 것이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엔 수급이 좀 먼저 문제가 될 것이다. 제가 이제 하나오션 예전에 유증할 때 이게 길면은 2년 이상에도 계속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 짧으면 그냥 시장 괜찮으면은 한 1년 만에 좀 해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보수적이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오션은 또 개별적인 이슈 있어서 추가로 또 체크를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품입니다. 이제는 중국보다 미국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이 얘기는 화장품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죠. 네. 지금 결국엔 중국 시장에서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예전만큼 찾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를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쪽에서 빨리 판로를 개척을 해야 되고 지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중소형 화장품사들은 가성비 있는 화장품을 내놓으면서 그쪽으로 빠르게 시장 공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최우선 시장이 중국보다는 이제 미국이 되고 현재 수출액도 미국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화장품 수출액 같은 경우를 보면 매년 신기록을 경신 중인데 2020년서부터 계속 신기록 경신 중이에요. 올해 이미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지금 작년 연간 수출액, 미국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미국 시장은 중요하고 수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 화장품 인기 이유는 결국엔 K-팝 때문입니다. K-팝으로 시작된 한류 열풍 때문인데 한류 열풍이 이제 불면서 한국 화장법이라든가 그다음에 화장품 이렇게 이런 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화장품은 역시 뭐 최대의 강점이 가성비가 뛰어나다. 미국 화장품보다 특히 이제 스킨케어 제품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은 이제 색조 화장품 쪽이 강한데 아무래도 스킨케어가 좀 약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마녀 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VT, 코스메카 코리아, 그다음에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코스RX라는 중소형 인디 브랜드를 인수를 하면서 이 코스RX가 미국 시장에서 계속 수출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같이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녀 공장 차트 보시면은요. 저는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전저점인 20,050원 아직 깨지는 않고 있어가지고 뭐 여기서 뭐 쌍바닥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아직 의미 있는 어떻게 본다면 그 지점에서 뭐 양봉이라든가 거래가 늘어난다든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그냥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천천히 좀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V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좀 빠졌는데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살짝 무너뜨리더라도 빨리 회복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박스권 하단이 지금 보시면은 한 17,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조금 더 빠지면은 뭐 박스권 하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일단 저는 일단 좀 버티고는 있는데 어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와가지고 20일 이동평균선은 지금 무너뜨리고 좀 꼬리를 달았는데 조금 더 아래로 흐르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지금 다시 어제 좀 상승했는데 결국엔 박스권 상단이 한 14만 2, 3천 원 정도가 박스권 상단 보고 대응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나눠서 보셔야겠습니다. 중국향, 미국향, 미국을 바라보는 종목군들은 여전히 조정 시에 기회가 있다. 이런 설명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추천주 보기에 앞서서 목표가 도달 종목이 있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텔레칩스고요. 열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 11월 17일에 제시됐던 종목 25,600원에 사가지고 목표가 3만 원 무난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17%대 기록하고 있네요. 이번 달 흐름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뭐 비슷한 종류의 종목군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욕심이 좀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데 예.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쪽에 어떤 이슈가 붙으면서 그걸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실적이 계속 분기마다 잘 나오고 있어요. 계속 최대 실적 경신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목표가는 34,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34,000원으로 올려 잡습니다. 3만 원 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34,000원까지. 참고로 지난 9월에 기록했던 직전 고점이 33,700원입니다. 이 근처까지 2차 목표가 설정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 뭐 반도체 기업인 기가비스 갖고 나왔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조금 주가 좀 차별화되고 있죠. 뭐 HBM 쪽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것들은 조금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못 올랐던 것들, 키 맞추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반도체 기판, 광학검사, 수리 장비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성능 반도체, 즉 HBM이라고 하는데 뭐 그쪽 수요 증가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선폭 미세화로
그다음에 고마진 제품 믹스 확대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은 쌍바닥 패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에도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좀 실렸어요. 금요일에도 거래가 전일자보다, 목요일 날보다 많았고, 계속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양봉 나오고 있다. 그럼 뭐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7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비스 오늘장 거의 8만 원에 근접한 상태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79,800원 정도 선에서 대기 중이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9만 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추천주 체크포인트 목표가 2달 종목 리뷰까지 해봤습니다.